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정이 이제 끝난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금리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딱 한 가지. 즉 기준금리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 하지만 채권금리는 변동을 하는데 이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아예 극저금리 뭐 기준금리가 뭐 1% 이하 아니면 1% 초반 이 정도에 있을 때는 채권금리가 높아진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4.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채권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채권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시장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초입 구간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고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그리고 원전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이런 종목군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때요? 보시면 제 채널에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제가 알테오젠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꼭 올렸습니다. 왜? 내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매매를 했는지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를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쪽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매도할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는 추가 매수하는 건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을 실제로 잡아드렸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슈가 터지거나 호재가 터져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렇죠? 자, 제가 실제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이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알테오젠과 주도주를 포함한 종목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그쵸?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밑에 기사가 나오겠죠.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주가 쑥쑥 유상증자 사용처 들여다보니 우리 RCPS 발행해가지고 유상증자 한 거 몰라요? 3자 배정한 거 몰라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금리에 취약한 바이오주 알테오젠 리가캠 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들 이거 몰라요? 리가캠 바이오 오늘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리하고의 관계 오늘 한번 다시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별다른 내용 아니에요. 4거래일 만에 4% 상승 38만 원 회복 40만 원 근처에 붙였고요. 금요일날 종가는 39만 4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7일에서 20일 홍콩 싱가포르 기업 설명회 IR 자료 업데이트할 것 이런 내용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키트로다 건보 적용 확대로 알테오젠 SC 제형의 청신호 이런 부분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키트로다 SC 나오는 거 몰라요? ALT 비포 적용된 거 몰라요? 그쵸? 머크에서 알테오젠에 키트로다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하는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시장은요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주도주에 한해서는 미국 시장하고 판박이처럼 똑같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이 지난 2월달, 24년도 2월달입니다. 이때 강세를 보였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세요. 제가 조금 기간을 끌어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때거든요. 24년 2월달. 근데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주도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 반도체랑 같이 움직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저는 이때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계속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재편되니까.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보면 어떻습니까?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좀 길게 보시면 자, 23년 1월달 73,000원입니다. 근데 24년 7월달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25만 원까지 올라요. 근데 실제 23년도의 실적을 딱 보면 적자입니다.
그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시장에서 인정을 하면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고 그 신고가부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본격적인 시세가 진행이 된다.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 시세가 진행이 됐는데 24년도 초반에 나오는 23년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23년도 실적 어때요?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쵸? 알테오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을 봐도 계속 적자인데 왜 코스닥 1등주가 됩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정적이니까. 그럼 주가 언제까지 올라요?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그 실적은 언제 확인돼요? 빨라야 25년 4분기. 이때 어떤 부분이 인식이 된다? 키트루다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빨라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긴 100% 들어온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뭐 좋아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부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처음에 상승했었던 구간을 본다면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22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맞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나스닥은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스닥이 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이건 미증시의 움직임인데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 즉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적이 실제 24년도에 좋아졌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24년 1분기, 2분기 딱 실적이 좋아지고 7조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쵸,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그 뒤에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7월 달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니까. 실적이 나쁠 때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러면 지금 왜 올라요? 아까 전에 제가 기사 내용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그쵸? 이거를 네이버 그냥 네이버 뉴스탭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없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왜 올라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가에서 그쵸? 24년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조정을 당연히 받겠죠. 근데 왜 이 구간에서 가격대를 버티고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냐 이 말입니다.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건 수급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믿어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시장이 빠지면 안 되죠. 시장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업종 차트 상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완벽하게 박살이 났는데 알테오젠 계속 강하죠. 근데 시장이 회복하니까 알테오젠이 또 강해요. 왜 이럴까요? 주도주는 시세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내용들은 간단해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박살을 내놨죠.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4년도 실적입니다. 32조 7,260억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23년 기준에서 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도 주가 박살났어요. 박살. 그쵸? 완벽하게 박살 내버렸죠. 그냥 끝장내버리죠.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나빴을 때 실적과 좋을 때 실적 23년, 24년 이렇게 비교하면 실적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하이닉스의 성장폭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고 AI의 그쵸? HBM의 붐을 못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결과다. 근데 먼저 하락 부분, 성장성이 꺾였다는 것을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근데 올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안 빠졌을 때 최소한의 프로그램 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가 시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어때요? 시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딱 그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높다, 이 떨어질 때 아주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박살난다, 다시 10만 원 간다, 10만 원에서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던데 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제가 댓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알테오젠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알테가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벌써 현금 확보한 상태인데 벌써 현금을 확보했다는 건 알테오젠은 현금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취약합니다. 바이오는 자금 조달, 그렇죠. R&D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했을 때 대박이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에 엄청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하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금리가 어떤 변화를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돼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근데 10년물 채권,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미국 10년물.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4.5%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자, 1개월치를 보자고요. 여기 구간이 4.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4.6%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4월로 관세 유예할 거야. 왜? 그때까지 협상해봐. 갖고 와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망가뜨릴 생각 자체가 없다. 미국 국민들의 자본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트럼프가 왜 미국 시장을 박살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는 한국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는 것보다 그만큼 미국에서 증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고 지금 지난주의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가 한마디 딱 던져요. 그리고 주가 변화를 봅니다. 뭐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이걸 보고 다시 그걸 끌어올리는 트위터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발언을 계속합니다. 몇 시에 행정명령 서명할 거야. 기다려봐.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반응 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있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걸 트럼프는 원하지 않는다. 미국 경기가 박살나는 걸 트럼프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자체는 절대 만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만들겠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가 딱 0.1% 낮아지니까 알테오젠이 6% 상승을 한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무조건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도주를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주 초반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10년물 기준 4.5%대로 안정화되어 있고 관세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4월까지 협상 기한을 주면서 미증시는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완만한 상승을 했지만 주도주만 급등했다. 금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시장은 미증시 강세의 종목별로만 강해요. 알테오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로봇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주도주는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6% 상승 보유 중 16%대 수익 중 몽땅 보유하면 되고요. 위에 올려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12% 급등 금요일 날입니다. 목요일까지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어요. 이런 부분들 15% 수익 중이고요. 몽땅 보유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쭉 올려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간의 매수 완료. 내일 시가에도 매수 가능하다. 2월 13일 날. 근데 2월 14일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12% 급등세.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57% 수익 구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올려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매수하라는 내용들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 내용입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57%, 45%, 36% 수익 구간 계속 늘어나죠. 언제 샀어요? 신고가. 꾸준하게 이 가격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24,600원 사고 24,250원, 23,500원, 23,750원 계속 분할 매수하죠. 1월 31일, 2월 3일, 2월 12일, 2월 13일 그쵸? 그런 결과 14일 금요일날 12%대 상승 마감.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 여기 계속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여기 작년에 33% 수익, 18% 수익, 14% 수익. 그리고 위에 쭉 보시면 어때요? 2월 3일 날, 1월 21일 날 매수 32만 5천 원, 35만 2천 원.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선반영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의 공략행률과 태상 50% 수익 구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월 달에는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종목 장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화오션을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상승하는 부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분명히 조선,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코멘트를 한 거예요. 한국이 최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하나오션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등락 구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죠. 왜? 신고가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 57%, 45%, 36% 이렇게 2월 5일, 1월 20일, 1월 16일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처럼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어떤 종목,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